네, 안녕하세요. 카티 에디터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제 나이대 30대 초반, 그 다음에 20대 후반, 30대 중후반까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하실 차량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바로 기아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지금 보신 차량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빠르게 출고받고 싶다면 저는 3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이나 그 다음에 형들, 동생들, 제 나이 주변의 지인들한테 차량 구매 상담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스포티지 좋아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본 것 같습니다. 꼭 자동차에 크게 관심이 없더라도 30대 초반인 사람들에게는 스포티지가 꽤나 유명한 선택지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소비자의 시선에서, 30대 초반 소비자의 시선에서 과연 이 차가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포티지 디자인이 정말 많이 변했죠. 정말 과감해졌고요. 호불호도 크게 갈릴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좀 드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호불호를 떠나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물이 더 잘 어울린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굉장히 우려를 섞인 마음을 가지고 실물을 접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의외로 실물이 꽤나 괜찮더라고요. 일단 이 부메랑 형상의 데일라이트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사이드미러에서 이 차가 달려오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대낮에도 이 데일라이트 덕분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일단 전면 전체적인 디자인은 기아의 패밀리룩이 따로 적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기아는 각 모델별의 개성을 살린 듯한 그런 디자인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보통 기아하면 떠올리는 이 호랑이 그릴, 근데 예전처럼 큰 호랑이 그릴이 아니라 이쪽에 블랙 하이 그릇이와 그 다음에 이쪽에 알루미늄 가니쉬를 통해서 형상만 남아있는, 기아 전특수만 남아있는 듯한 모습이 들고요. 이 그래비티 트림 덕분에 이 하단부의 범퍼부 디자인도 조금은 다른데요, 그릴 디자인이 하나 더 있는 듯한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이 그래비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LED가 면적은 작았지만 충분히 밝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헤드라이트가 조금은 달라진 모습이 보이고요. 방향 지시등이 마치 아디다스 아니면 와이파이를 거꾸로 한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게 이 정면부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둥툼하게 좀 튀어나와 있고요. 헤드램프 주변을 감싼 이 블랙 하이그루시나 이런 특징들도 조금은 스포티하고 젊은 세대들에게 어울리는 디자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좀 튀어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스포티지고요. 어차피 도로에서 많이 보일 거기 때문에 좀 튀어 보일지라도 금방 또 도로에서 많이 보면서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도시명 SUV지만 그래도 플라스틱 가니쉬를 통해서 그래도 SUV 특유의 활동적인 모습이 여기 포인트로 담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비티 트림답게 블랙 사이드 미러, 그 다음에 B필러와 C필러, 그 다음에 끝까지 다 블랙으로 마감을 해서 이 루프와 차체가 조금은 분리된 듯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루프가 조금 떠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도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기아차가 요즘 선보이고 있는 다이아몬드 패턴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좀 약간 이지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렇게 이지적인 느낌도 안 들고요. 가까이서 보면은 오히려 이런 오돌도돌한 무늬 덕분에 좀 더 개성적인 모습은 그대로 살려 있는 것 같아서 일반 알루미늄 컬러보다는 이렇게 블랙으로 죽여놓는 게 조금 더 멋있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투싼 같은 경우에는 선이 너무 과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기아 같은 경우에는 EV6도 그렇고요, 조금 더 볼륨감 있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이질감 없는 그런 볼륨 라인이 이 측면에서 조금 더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 차량도 매우 길어졌고요. 옛날에 산타페 DM 있죠, 전세대 산타페와 거의 크기가 같아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차체가 매우 커졌는데 이런 볼륨 있는 라인 덕분에 실제로 보면 차가 체감이 더 커진 한 등급 위의 차를 보는 듯한 그런 바디 라인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고요. 휠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전용 18인치 휠이고요. 일반 가솔린이나 디젤 모델보다는 조금 더 단정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운전하고 사이드미러를 보면서 제일 눈에 띄던 게 바로 이 뒤휀다입니다. 흡사 스포츠 세단처럼 이 뒤쪽 휀도가 굉장히 부풀어 있고 근육질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포티지의 개성을 잘 살린 측면부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전면부에 조금 호구로 갈릴 듯한 디자인과 다르게 이 측면부는 누가 봐도 최신 트렌드를 잘 담은 그런 SUV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면부랑 측면부에서는 다른 기아의 모델이 연상되는 디자인은 아니었는데 이 후면부에서는
기아의 EV6가 연상되는 그런 트렁크 라인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기아의 전기차 라인과 똑같은 디자인 언어를 이 후면부에서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차들과 비교해도 트렌드에 떨어지지 않을 그런 강점이 여기서 느껴지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유리창 굉장히 말끔하죠. 뭐가 허전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쪽에 바로 뭐가 들어갔냐면 히든 와이퍼가 들어갔습니다. 소렌토에서도 적용이 됐고 이 스포티지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도 기아 EV6도 연상되지만 볼륨감 있고 그 다음에 블랙 하이글씨로 라인을 덮다 보니까 스포티하고 조금 더 유행해 트렌디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차가 스노우 화이트 펄 흰색이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 투톤과 더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범퍼 아래쪽에 플라스틱과 이런 범퍼 가니쉬가 많이 쓰였죠. 차체와 조금 더 구별되고 조금 더 범퍼가 두툼하다 보니까 튼튼해 보이는, 듬직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그래비티이다 보니까 후면부의 디자인이 일반 모델과는 조금 다르게 전면부와 연결되어 있는, 또 마치 라디에이터 그릴을 하나 더 보는 듯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앞, 뒤, 옆 모두 최신 트렌드를 잘 담은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다만 전면부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투싼과 좀 고민할 수 있겠지만 측면, 후면은 누가 보더라도 요즘 차다운, 최신 차다운 그런 멋을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30대 초반 젊은 분들이 타시기에는 매우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트렌드도 잘 어울리고 있고, 그 다음에 가정용 아빠들이 쓸 수 있는 젊은 아빠들까지도 부담 없이 몰기에 좋은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나이에 좀 어울리는 디자인 찾으신다면 30대 분들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20대 후반 분들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0대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연차도 좀 쌓이셨죠? 결혼 상대를 만나셔서 일찍 결혼하실 수도 있고, 회사로 출퇴근도 하다가 주말 되면 나만의 라이프, 그런 것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나이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적재 공간이 조금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제 키가 178 정도 되거든요. 개방감이 상당히 크죠. 제 머리가 이쪽에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 흔히 말하는 차박, 차크닉을 즐기기에도 이 높은 트렁크 라인은 꽤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따로 한 편 찍었으니까 그 컨텐츠를 좀 더 유심히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적재 공간 위주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이 상당히 많죠. 제가 1박 2일로 지금 지인과 함께 좀 일정에 나와서 같이 이렇게 시승을 해보고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짐을 제가 일부러 넓게 펼쳐놨어요. 근데 확실히 전보다 커진 것도 이 트렁크 공간에서 느껴집니다. 이 다양한 짐들을 이쪽에 수납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더 들어갈 틈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시트 뒤 2열을 최대한 뒤로 눕힌 상태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까지 세워준다면 더 짐이 깊숙하게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높이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적재 공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 급 대비 더 커졌구나, 이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준준형보다도 더 커진 트렁크 공간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이 홈까지 파서 이 공간까지 파악하다 보니까 짐을 조금 더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판 자체도 한 칸 더 내려서 넣을 수도 있고, 이 아래로 공간이 있어가지고요, 더 짐도 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박이나 차크닉이나 아니면 레저 즐기시는 분들은 햇빛을 맞지 않고 이쪽에 따로 두셔도 되고, 이렇게 또 위에 짐을 나눠서 수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대4 시트를 접으면은 이 너블 공간까지 나옵니다. 이 안쪽까지 활용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가솔린과 디젤 모델 같은 거는 폴드 앤 다이브라 그래서 조금 더 평평하게 이 각도를 맞출 수가 있는데, 하이브리드는 뒷좌석 아래 배터리가 들어가서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트렁크와 폴딩에 턱이 좀 생기는 편이거든요. 차박을 즐기시는 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2열이 조금 더 튀어 올라와 있다, 이 점을 참고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긴 한데, 요즘 루프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디자인 포인트라서 여기가 막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뚫려 있어서 서핑을 간다던가 이 위쪽에 조금 더 짐을 실으시는 분들은 루프렉의 활용도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열 공간을 앉아봤습니다. 30대가 되면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 다닐 일도 많아지고요. 혹시 결혼을 하셨다면 부모님 아니라 장인, 장모님과 같이 이동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일찍 결혼하셨다면 아이를 위한 카시트까지 2열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 상당히 커진 차체가 이 공간에서 더 이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 키가 178이고요. 이 시트는 제 178인 상태에 운전 포지션을 맡아놓은 상태입니다. 제 운전 포지션 뒤쪽으로 앉았는데도 불구하고 레그룸 공간은 주먹 거의 3개, 2개 반 이상이 들어갈 정도로 충분히 넉넉합니다.
그 다음에 센터 터널도 상당히 낮아서 뭐 발 넣기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2열의 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저는 높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차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이 리클라이닝 각도가 범위가 좀 좁다는 점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가장 세웠을 때는 이 정도. 그 다음에 제가 확 누른다 치면은 이 국산차 스포티지의 장점은 이 리클라이닝 각도와 이 넓은 레그룸 공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K8에 처음 적용됐죠. 가방을 거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쇼핑백 거리가 하나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처음 보실 거예요. 요즘 시트 포켓도 되게 쪼잔하게 안 넣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쪽만 넣어주거나. 그렇지만 기아는 가죽 포켓까지 넣어놨습니다. 여기 보면 약간 파우치처럼 진짜 뭘 넣기 딱 좋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원가 절감하기 가장 좋은 부분이라서 이렇게까지 안 해주는데, 기아 같은 경우는 이쪽에 수납 공간이 두 개가 있어서 실용성으로 굉장히 좋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쪽에 파노라마 썬루프는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2열이 여기까지 넓이가 오기 때문에 2열에서 이 개방감이 상당히 크게 다가온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헤드룸 공간도 충분히 178제 기준에 모자라진 않고요. 그 다음에 2열이 조금 높은지 2열에서 바라보는 앞 전면부의 모습도 개방감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2열에 있는 분이 시야적으로 답답하거나 그런 점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즘 좀 현대기아에서 좀 인색했던 게 USB 포트 C를 안 넣어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스포티지 통해서 시트 좌우에 C타입 포트를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2열 선풍구는 온도 조절이 따로 되지 않지만 이 면적이 굉장히 커서 바람이 세게 충분히 오는 정도고요. 이 아래쪽에는 수납 공간을 통해서 조금 잡다한 것들을 넣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대중차 3천만원대 SUV에서는 충분히 활용하기 좋은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티지의 1열로 와봤습니다. 이 운전석. 일단 이 디자인을 한번 보시면은 상급 K8이 연상이 돼요. 기아 EV6도 연상이 되고요. 고급스럽고 최신 소재가 듬뿍 적용된 그런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에어벤트 형상이 독특해요. 그렇게 쉽게 보지 못한 그런 형상인데, 전면부와 후면부 리어램프 디자인과도 굉장히 연결되는 개성 가득한 모습이고요. 가장 결정적인 거는 커버드 디스플레이죠.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두 개가 들어가서 붙여져 있고요. 재미없게 따로 데이톤 투선에 비하면 훨씬 더 눈에 보이는 시야라던가 이런 점에서 이점이 부분이 이 커버드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낮은 위치에 화면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야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 보실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도 K8에서 보셨고요. 공조를 하다가 오디오나 멀티미디어를 하고 싶을 때 이러면 또 볼륨과 멀티미디어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다이얼로 통해서 직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만 해도 일단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직관적인 장점을 살리면서 이 디지털을 통한 버튼의 최소화, 이 부분은 이 차량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K8에서도 그렇고요, EV6에서도 그렇고요.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좀 어색하실 수 있고요. 조금 운전하다 보면 처음에 적응이 필요한데 적응이 되다 보면 금방금방 할 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직장을 다니시거나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실내 세차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쪽에 블랙 하이그로시가 이렇게 통짜로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은 좀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시승차로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쪽에 먼지 쌓인 게 눈에 너무 잘 보이고요. 이쪽은 희한하게도 코팅이 됐는데 지문이 이렇게 잘 묻지는 않습니다. 이 슬라이드 도어는 잘 묻지 않는데, 가장 손이 많이 닿는 이 부분은 지문이 너무 잘 묻어요. 그래서 금방금방 지문과 먼지가 너무 많이 보여서 이거는 좀 관리하기 쉽지 않아요. 자, 이 부분은 K8과 EV6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시동 버튼이 여기에 있고요.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EV6에 적용될 다이얼 방식이죠. 네, 이쪽은 K8에서 보던 그 통풍 버튼입니다. 굉장히 큼지막해서 통풍 시트라던가 열선 핸들을 직관적으로, 그래서 EV6와 K8의 좋은 부분을 따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드라이브 모드도 이렇게 아래 다이얼 방식으로 있어서 돌리는 방식으로 에코, 스포츠, 스마트 세 가지 모드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제가 제일 실용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건 이 부분이에요. 보통 컵홀더로 형상으로 되어 있죠. 꼭 컵을 안 두더라도 뭔가 짐을 수납하기 좋지가 않았어요. 저 여기 카드 이거 보시면 되게 많이 까졌죠. 제 차에 컵홀더에 지갑을 많이 넣다 보니까 이 가운데 좁은 부분에 이게 많이 까지더라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수납 공간으로 넓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뭘 두시기 좋고요. 커피를 마시거나 컵홀더가 필요하다 이러면 버튼 한 번에 바로 컵홀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마실 거 잘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에 이걸 접어서 수납 공간으로 쓰신다던가
커피 한 잔이면 여기 하나만 컵홀더로 가변으로 쓸 수 있는 실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 디자인을 살펴봤을 때 스포티지는 3,000만원대 치고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기능들이 사용됐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차의 급을 느낄 수 있는 저렴한 그런 소재들도 조금은 느껴질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차급에 비하면 그래도 충분히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투싼에 비해서 좀 더 고급감이 있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지거나 이런 거를 생각한다면 30대에게는 투싼의 과감한 디자인보다는 이 스포티지 실내 디자인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승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일이고요. 저희가 평일 낮 시간대에 일반 도로를 한번 달리면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파르고 조금 각도가 있는 오르막길을 나오는데 엔진이 이렇게 거칠다거나 불쾌한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예전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차장 높은 곳을 나오거나 할 때 조금은 신경질적이거나 조금은 부자연스러운 반응이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확실히 지금 들어오는 1.6 가솔린 하이브리드 터보와 접목을 하고 나서는 그런 불쾌한 느낌은 들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륜 구동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륜 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인증과 관련해서 소렌토 때 한번 크게 당했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륜 구동은 어렵고 이륜 구동으로 이렇게 인증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엔진에 지금 켜 있는 상태인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나 하이브리드 살까요? 라고 했었을 때 옛날 현대 하이브리드 생각해서 그거 사지 마라, 아니면 그 하이브리드 좀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1세대 하이브리드라던가 그 다음에 지금 팔고 있는 K5 그랜저 하이브리드도 좀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적용된 1.6 터보와 결합된 하이브리드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서 그 1세대 옛날을 경험하신 분들의 우려와 달리 지금은 굉장히 매끄럽게 잘 모터와 엔진 사이를 잘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런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6 터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의 소렌토에서도 적용이 됐었고요. 투싼 하이브리드 적용이 됐었고 그 다음에 K8에서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 차량들을 타보면서 저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소렌토 하이브리드에서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같은 사양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작은 차체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민첩한 그런 가속력이라던가 이런 게 좀 기대가 되고요. 일단 이 차를 탔을 때 처음 드는 운전 포지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시트 포지션이 좀 높아요. 그리고 이 앞쪽에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대시보드가 상당히 낮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앞에 보이는 윈도우의 시야가 굉장히 넓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A필러 쪽도 별도의 유리가 들어가 있어서 운전을 처음 할 때도 탁 트인 시야가 마음에 든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헤드룸에 상당히 민감한 저희 카티 에디터 L도 타봤을 때 헤드룸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고요. 저 또한 177 정도 되는데 이쪽을 파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썬루프를 열어놔서 그런 건지 헤드룸 공간에 대한 부족함은 크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시트 포지션이 조금 있고 이게 많이 낮아진 덕분에 운전 시야는 더 좋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운전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그냥 보통 이동수단으로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실 분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운전 시야는 또 하나의 큰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정차 중에도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수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가속을 할 때도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부드럽게 엔진이 켜지는 것과 꺼지는 게 옛날에 너무 극명하게 티가 났다면 지금 이렇게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엔진이 개입되고 빠지는 그런 단계들이 정차할 때나 또 출발할 때나 굉장히 매끄럽게 된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꽤나 높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미 회생제동으로 엑스에서 발을 떼고 천천히 멈췄는데요. 브레이크 밟기도 전에 이미 엔진은 꺼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지금 과속 방지턱을 넘는데 이번 스포티지에서는 엔진, 모터를 통해서 이런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좀 더 부드럽게 넘게 하는 기술이 적용이 되었거든요. 같은 파워트레인에서는 투싼이나 K8이나 아니면 소렌토 하이브리드에서도 본 적이 없던 그런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E-라이드라 그래서 코너를 돌거나 할 때도 전기 모터를 통해서 가속과 감속을 이렇게 도와준다고는 하는데 전자자세 제어 장비를 어떻게 보면 전기 모터가 대신해주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촬영에 앞서서 운전했었을 때는 크게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고요.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되는 게 오히려 더 문제일 수도 있고 더 이질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졌다는 점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도로 사정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굉장히 승차감은 좀 편한 것 같아요. 노면을 완전히 왜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읽어가면서 컴포트하게 잘 읽어가는 보통의 이동수단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만족감 높은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지금 안 좋은 노면을 지나가는데도 불쾌하거나 이런 느낌은 들지가 않아요. 일단 정숙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고 조용은 합니다. 물론 정차 상태 중에는 거의 꺼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모터가 움직일 때는 약간 윙 하는 소리가 조금 들어가긴 하지만 1.6 가솔린 엔진이 옛날 하이브리드처럼 크게 개입하거나 그런 불쾌한 소음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정숙성만큼은 크게 불만이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완전히 이렇게 훌륭한 느낌까지는 들진 않는 것 같아요. 크진 않지만 약간 조금 소음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탈다 보면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엔진 소음이나 진동이 없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중접합 차음 유리 같은 게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외부 소음이 조금 더 들리는 것도 이 급에서 한계가 느껴지면서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유입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1.6 터보 엔진만으로 했을 때는 180마력입니다. 가솔린 엔진 180마력이고 전기 모터 합산을 하면은 거의 230마력의 상당히 높은 마력을 발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토크 또한 합산 토크를 하게 되면은 35.7kg 포스미터를 이렇게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1.6 터보 엔진 같은 경우에는 터보 엔진답게 낮은 엔진 회전 영역대에서부터 토크가 터지기 때문에 거의 전기 모터 결합했을 때 출발하거나 이러는 가속감은 굉장히 경쾌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시내 운전하는 경우가 더 많으실 텐데요. 그 영역대를 생각하면은 이 튀어나가는 가속감이라던가 이런 점에서 시내에서 좀 더 경쾌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세팅인 것 같아서 더욱 만족도가 큰 것 같아요. 이 차는 도심에서 멈추고 출발할 때 가장 즐겁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파워를 또 그런 세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변속기는 6단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변속기의 특징은 아무래도 효율성을 위한 그런 변속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엔진을 밟더라도 이렇게 변속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가속을 하거나 고속에서 추월하거나 할 때는 조금 RPM을 물고 늘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차는 효율성 위주로 하는 그런 차다 보니까 그런 빠릿빠릿한 변속감이라던가 이런 점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국도에서 또 한번 올라왔고요. 현재 속도에서 조금 더 돌리면 이렇게 속도를 올리니까 풍절음이 아무래도 고속도로에 있는 소리가 들어오는데 하부에서는 조금 덜 들어오는 것 같고요. 유리창 쪽이나 이런 외부에서 조금 더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에 대한 이질감도 하이브리드지만 이제 느껴지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충전이 되기도 하고 서는 것도 크게 불만이 없을 정도의 느낌이고요. 80km 정도로 지금 달리고 있는데 80km에서 지금 전기 모터로만 달리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엔진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모터로만 순수 80km를 이렇게 달리고 있는 점, RPM이 지금 0이죠. 확실히 단독 주행도 굉장히 많이 예전에 비해서 좋아진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에코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로 하면 같은 엑셀을 밟고 있는 상태더라도 가속력이 확연히 차이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휠스핀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 앞쪽에서 휠스핀이 좀 일어나면서 좀 달리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230마리의 합산이나 파워가 에코 모드에서 아무리 효율적으로 운전하더라도 필요할 때는 이렇게 발휘한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출퇴근하실 때는 에코 모드로 연비 태우시면서 연비도 올리시면서 부드럽고 편안하게 천천히 운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말에 여행을 가신다거나 어디 장거리 주행 때 좀 가속력이 좀 재미있게 좀 느껴지고 싶을 때 스포츠 모드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세팅을 느껴봤을 때는 그냥 데일리카 주말에 이용할 차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그런 선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아의 큰 판매량을 보여줄
기아의 대표적인 모델인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리뷰해봤습니다. 이 도심 SUV 원전인 스포티지가 점점 진화하는 것을 여기서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디젤도 있고요, 가솔린도 있고 이렇게 하이브리드도 있는데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가솔린이 좋으시겠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이 많으면 디젤, 그 외에 출퇴근이 많거나 이렇게 두루두루 쓰인다면 하이브리드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30대 초반부터 이렇게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드렸지만 중장년층도 편한 차를 원하신다면 충분히 고민하셔도 좋을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이에요. 이 차는 풀옵션이다 보니까 무려 4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스포티지에 4천만 원까지는 지불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옵션을 너무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중반에 타입을 하신다던가 3천만 원 초반대를 하신다면 좀 더 이 가성비에 어울릴 것 같습니다. 풀옵션 가격까지 올라가면 30대에게 별로 거부감 없는 수입 SUV도 눈앞에 아른거리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더 한 급 위인 소렌토 하이브리드까지 넘볼 수 있다 보니까 이 가격 책정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모든 만족도가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3천만 원 중반대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옵션을 타협하시는 게 이 차의 매력과 이 차의 상품성을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카티는 앞으로도 또 새로운 신차 지금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으니까 더 재밌고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더 힘내서 리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